자, 경금 유월생한테 이제 화의 기운이죠. 화의 기운. 사화. 사화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게 관이죠, 관. 경금한테 사화는 평간. 오화는 여기 어디 있냐요? 오화는 정관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 관이야, 관. 그래서 사화를 처음 만나면 경금 유월생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가 그 화의 기운이 들어오는 게 나쁘진 않다 그랬잖아요. 왜냐면 너무 내가 세니까 뭔가 화로 나를 좀 눌러주는 게 좋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화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사화가 처음엔 불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할 거란 말이죠. 불이 왔어. 경금 유월생 입장에서는 뭔가 나를 이제 제가 좀 예쁘게 만들어 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가 이제 사화의 삼합의 운동성을 기억해야 돼요. 사화는 삼합의 운동성이 뭐죠? 사유축이잖아. 사유축 금. 그러니까 얘가 겉만 불이지 얘는 틈만 나면 금이 될 생각을 하는 애예요. 사화는. 응? 그러면 어 너무 반가워하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얘는 화가 아니라 금으로 언제든 변질할 생각이 있는 거야, 언제든. 그럼 나는 지금 경금 유월생 입장에서는 '나는 이미 금은 너무 많아. 나는 금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라고 하는 앤데, 알고 봤더니 이 군대를 보내 버린 거야. 사화를 만나서 불이야." 하고 갔는데 알아? 똑같은 나랑 똑같은 애들이 더 있네. 그 말은 뭐예요? 그러면 경금 유월생 입장에서는 사화운이 오면 내가 더 고집스러울 수 있는 거야. 나 또 여기 또 나 또 금이 된 거야. 얘는 금은 그만하고 수목화로 빠져야 되는데 또 금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기적으로 굴 수도 있고 고집이 셀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사화운이 오면 평간, 평간이 나를 낮추는 운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막 나의 기세를 더 등등하게 해 버리는 운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만약에 사화운의 남자를 만나거나 그렇게 한 경우에는 평간의 남자와 인연이 되는 거니까 좀 인연이 내가 생각했던 남자가 아닐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사화에는 뭐가 장생을 하죠? 경금이 장생을 해요, 사화 속에는. 우리 12운성표에 보면. 그 말은 뭐야? 나의 비겁이 내 남자 속에 들어 있는 거죠. 나와 똑같은 애가 하나 더 들어 있는 거잖아요, 사화 속에. 그 말은 뭐예요? 다른 여자가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와 똑같은, 그러니까 다른 여자가 있는 남자를 내가 만날 확률이 많고, 아니면 뭐 숨겨진 애인이 있다거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사화의 남자랑 만나면 좀 그 관계가 나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거를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오화운을 만났다. 오화운. 오화는 경금 유월생한테 뭐가 되죠? 정관이에요, 정관. 반듯한 관이 들어오고요. 인옷을 화운동을 하죠. 그래서 오화는 진정한 그거죠. 뭐라 그러죠? 진정한 불이죠, 불. 확실한 불.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금은 불로 얘를 제대로 단련해 줘야 돼. 왜 우리 막 금 쓸만하게 만들 때 막 뜨거운 물에 막 달구고 막 두드리고 막 이러면서 이 예쁜 모양을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오화가 들어오면 경금을 정말 쓸만한 금으로 단련을 해 주는 거야. 그리고 아까 경금 유월생은 칼을 들고 태어나신 분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칫하면, 모든 양인격이 그래요. 자칫하면 망나니가 되는 거야. 이 칼을 제대로 쓸 줄 제대로 쓰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망나니처럼 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오화라는 정관을 만나면 얘가 제대로 된 무사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칼을 제대로 쓸 수 있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뭔 말이에요? 좀 힘들기는 있겠죠. 내가 네 맘대로 살면 안 돼. 이거를 제대로 이 칼을 제대로 써서 너가 어떤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야 돼. 하기 때문에 나를 단련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오화 정관을 만나면 꽤 그때 운을 여러분이 잘 쓰면 여러분이 되게 쓸만한 무기를 지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11시 30분.
오늘도 꽉 채워서 하면 2 시간 채워서 할 수 있겠는데요. 열심히 수다를 떨었으니까 잠시 물을 먹고 쪼끔 쉴게요. 어 이 사주라는 게 결국은 되게 이렇게 저한테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결국 보는 법은 이렇게 하나의 법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떤 글씨를 맞냐에 따라 내가 해석하는 게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어 누가 보는지도 되게 영향을 미치긴 해요. 왜냐면 되게 주관적인 학문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뭐 저한테도 그렇지만 뭐 제 말이 100% 맞는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딘 가서 상담을 하시거나 볼 때도 그분의 말이 물론 뭐 맞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100%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건 너무나 주관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워보면 아시겠지만 그걸 꼭 이제 염두에 두면서 참고하는 마음으로 만약에 뭐 여러분이 어디 가서 상담을 하거나 점을 볼 때는 그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맞아요. 패턴이에요. 근데 이제 그 패턴을 해석하는 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 왜냐면 솔직히 우리가 지금 다 얘네는 타고난 글씨가 있잖아요. 뭐 미토를 제가 갑자기 "미토는 차가운 토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쵸? 뜨거운 토예요, 뜨거운 토. 근데 이제 이 뜨거운 토라는 건 확실하기 때문에 이 얘가 운이 올 때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거의 똑같아요. 다만 저는 지금 이렇게 글씨 하나하나를 알려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의 사주는 8 개의 글씨로 구성이 돼 있죠. 그러면 저는 지금 경금유월생 이 글씨를 가지고 얘를 해석하는 거지만 이 경금유월생이라는 분들의 나머지 글자들이 다 다를 거란 말이죠. 이제 거기서 오는 차이가 운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운의 해석도 바꾸는 거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배우는 입장이니까 가장 기초적인 걸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미토를 볼게요. 경금한테 미토는 뭐예요? 정인이죠, 정인. 근데 진술충미 중에 가장 진짜 찐토는 뭐예요? 미토예요, 미토. 얘는 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대로 된 정인격인 거예요. 그러면 그 경금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정인이 왔으니까 괜찮아. 좋아. 그런데 뭐죠? 6 월이잖아. 얘가 다른 연도에 다른 월에 태어났으면 괜찮은데 6 월에 태어났어. 그러면 미토와 유 사이에는 미신유, 신의 사이에 누구 격각이 일어나요. 격각은 뭐라 그랬어요? 하던 일을 재검토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내가 미토운이 오면 '아 나 지금까지 뭔가 내가 진행했던 일을' 뭐 회사에서 갑자기 '아 그거 다시 재검토하기로 했으니까 뭐 하지 마.' 해서 무산이 된다거나 어 혹은 뭐 나는 정인이니까 '계약을 나 저거 계약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쪽에서 뭐 "아니 계약 그거 안 하기로 했어요. 안 팔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된다거나 아니면 "우리 쪼끔 다른 사람하고 다시 얘기해 보기로 했어요."라든가 이런 식으로 좀 격각은 항상 그 번거로운 일이 있는데 미토정인이니까 '문서와 관련해서 번거로운 일이 있구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계약할 일이 있거나 미토운에 뭔가 내가 뭐 그러니까 뭐 어딘가에 입사를 할 생각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면 좀 꼼꼼하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격각이 일어나서 내가 내 생각보다 훨씬 그 일이 번거롭게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토운에서는 경금유월생 분들은 좀 '처음부터 다시 확인하고 꼼꼼하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금유월생 입장에서는 또 미토가 뭐가 되죠? 천의 기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번거로움이 생겨도 역시나 뭔가 나를 보호하려는 운이라고 생각하고 요때는 쪼끔 돌다리 두들겨 보는 마음으로 좀 꼼꼼하게 확인해서 가시는 게 좋아요.